갑자기 그거 왜 만지세요 그건? 혹시 꽁돈 같은 거 좀 현재까지 총 7채를 팔았거든요. 올해만? 세금 다 내고 순수익만 1억 5천. 이게 썩빌의 정석이다. 뭐야 이게? 어이구야. 도저히 이거는 답이 안 나와가지고. 와. 라이터 스텝. 지금 색이 이렇게 변한 거거든요. 2,300 정도. 그게 이제 3개월 안에. 3개월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채소 시드는 저도 갖고 시작했어요. 이건 전기사기고요. 전기사기 친 사람 유명한 김인가? 불만이 없어요. 아니, 내가 불만이 있어요. 아하, 그래요? 철거비가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10만 원밖에 안 들어갔는데 뭐 비싸다고요? 다운이 안 돼요? 편견이 있기 때문에 더 싸게 낙찰을 받았어요. 틈새 시장을 노리는 거네요? 예. 한 번도 명도비를 줘본 적이 없습니다. 인상 때문에 그런 거. 사람들이 협박했다가 사이를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나한테. 갑자기 집에 빨간 딱지가 막 붙기 시작하더라고요. 끊는데? 아니 뭐만 하면 싫대요. 뭐가 싫은지 알아야지 보여주지. 열심히 살 수밖에 없는 게 저가 되게 힘들게 컸잖아요. 와이프도 그렇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애기한테 대물림 해주기 싫은 거죠. 힘들게 컸다는 거를.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39살 경매를 전업으로 하고 있는 원성환이라고 합니다.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낙찰받은 빌라가 있어가지고 명도를 다 끝내가지고 그 안에 이제 인테리어를 할 거 자재를 좀 옮기려고 아침 일찍부터 나왔습니다. 손에 들고 계신 건 뭐예요? 이거는 제가 이제 21일 날 낙찰을 받았던 물건이고 2등이랑은 딱 170만 원 차이로 낙찰을 받았거든요. 되게 근소한 차이로 네. 낙찰을 받으셨네요. 총 5명 들어왔거든요. 차에 뭐가 이렇게 자재 같은 게 많이 있네요? 아기 시트도 있고. 저가 아기가 있어가지고 여기 시티랑 이제 인테리어를 이제 곧 들어가야 돼가지고 자재를 올려놔야 되거든요. 이게 내일부터 공사 들어갈 거라서 자재를 다 실어왔습니다. 전업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전업은 지금 이번 연도부터 전업으로 들어왔고요. 그전에는 이제 장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간간히 하나 두 개씩 팔고 이제 가게를 완전히 팔면서 완전 전업으로 바꾼 거예요. 지금 빌라 경매 투자를 하시면서 수익은 어느 정도 나신 거예요? 제가 이번 연도 현재까지 총 7채를 팔았거든요. 올해만? 네, 올해만 7채 팔아가지고 세금 다 내고 순수익만 1억 5천. 경매라는 게 정확히 뭐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명도? 그거 한번 설명 한 번만 해줄 수 있나요? 경매로 나오는 물건은 일반적으로 부동산에서 집을 사는 게 아니고 법원에서 산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이 이제 집주인이 은행에 대출을 받고 못 갚으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드물게 이제 상속받은 물건이 이제 법원한테 의뢰를 해서 이걸 좀 처리해 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법원에 나온 물건을 사는 게 이제 경매라고 그렇죠. 보면 되는 거죠. 그럼 명도는 뭐예요? 명도는 그 집안에 뭐 소유자분이 살고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임차인분이 살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분이랑 이제 협상을 해서 이 집을 양도를 받는 거죠. 내가 사용 수익화를 할 수 있게 협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집을 가져온다 이 뜻이죠. 필수의 필수 명도는. 평균적으로 낙찰 받고 매매하시기까지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리시는 거예요? 저는 평균 3개월 안에는 다 처리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법원에서 낙찰 받는 것부터 다시 판매해서 수익을 내는 것까지 그 전체 경매 과정을 한번 설명을 한번 해줄 수 있나요? 일단은 경매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시세보다 저렴한 물건을 낙찰을 받고 그 다음에 명도를 끝내고 수리를 해서 매도시키는 거죠. 간편하게 딱 이 4단계로 나누죠. 그럼 그 4가지 단계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까다로워하는 그 과정이 어떤 거예요? 제일 까다롭게 생각하시는 게 인테리어, 그리고 제일 두렵게 생각하시는 게 명도예요. 그건 뭐예요? 이거는 이제 주방 레이드 이렇게 달아가지고 달아는 거? 하나씩 달 거예요. 대표님 이렇게 자재도 직접 들고 다니세요? 제가 직접 자재를 가서 사죠. 그리고 이제 설치하시는 분만 따로 불러가지고 설치를 하면 비용이 몇십만 원씩 절약되거든요. 뭐야? 안녕하세요. 뭐야 여기? 낙찰 받으신 거 축하합니다. 이렇게 부동산 사장님들이 이렇게 명함까지 해주시는구나. 낙찰 받으면. 처음 보신 거예요? 네. 이게 왜 그런지 알아요? 이 집이 잘 팔리는 빌라여서 그래요. 그런 게 있어요? 동네마다 잘 팔리는 빌라가 있어서 자기네가 이 매물 단독으로 갖고 오면 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아, 이게 신발을 그냥 신고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네. 아, 아직 사람이 안 들어온 거니까? 네, 이제 수리를 하려고. 근데 이거는 뭔가 되게 깔끔하네요. 이 집은 얼마 정도 된 거예요, 연식이? 얘가 16년 차. 16년 차? 네. 되게 깔끔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집 못 팔아요. 사람들한테 봤을 때는 깔끔한데 수리할 거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네. 이렇게 하면은 집을 빨리 못 팝니다. 보통 이런 물건들이 이제 돈을 못 갚거나 그랬을 때 이제 경매로 물건에 나오는 건가요? 이건 전세 사기 물건. 전세 사기 물건? 요즘 이런 물건들이 많아요? 전세 사기 물건들이? 네. 그리고 이거 전세 사기 친 사람은 유명한 애거든요. 누구요? 그러니까 몇 명 있어요. 그 유명한. 아, 유명한 전세 사기꾼들이 있어요? 이게 아마 지금 빵에 들어가 있어요. 오, 아, 이거 왜 이게? 아, 이래서 노후빌라구나. 어이구야, 이 인테리어가 필요하겠네요. 그래도 저가 받았던 것 중에는 네. 한 3손가락 안으로 좋은 거예요. 이거보다 더한 것도 있어요? 1억 1,500에 낙찰을 받아서 1억 5천에 매도를 하면 그러면 인테리어 비용도 내야 되고 취득세도 내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요. 그러면 한 2,300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게 이제 3개월 안에. 네. 3개월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아, 상태가 좋아서? 아니 이게 잘 팔리는 잘 팔리는 빌라가 그런 특징들이 좀 있어요? 단지역. 아파트 단지요? 어떤? 빌라 단지. 빌라 단지요? 아. 이런 물건 걸림 낙찰 받으면 약간 럭키 이러겠네. 럭키까지는 아니고. 방금 낙찰 받으신 물건 보니까 막 벽지 곰팡이 슬고. 근데 이런 물건들을 좀 낙찰 받으신 이유가 뭐예요? 제일 큰 거는 사람이 많이 안 들어와요. 많이 들어와봤자 5명? 단독 낙찰 나오는 경우도 많고 신축 빌라 막 3년, 4년, 5년 이런 거 된 거는 막 10몇 명씩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아파트는 뭐 20, 30명씩 들어오기 때문에 싸게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익이 안 나오는 거죠. 투자금에 비해. 근데 이제 이게 연식이 좀 있는 빌라들은 조그만 손만 봐주면 투자금도 조금 들어가고 수익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노후 빌라만 공략을 하는 거죠. 신축 빌라는 아예 안 건드려요. 안 봐요. 경쟁률이 낮으니까 그게 제일 큰 메리트라서. 네, 그렇죠. 그럼 빌라만 받으시는 거예요? 아파트나 이런 건 안 하고? 네, 아파트는 아예 검색을 안 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싸게 받기 힘들어서. 싸게 받기 힘들어서? 저는 이제 투자하는 입장이니까 무조건 싸게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돈으로 현금화를 시켜서 이익금을 챙기는 스타일인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금이 적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네, 네, 저는 지금 10몇 건을 처리를 하면서 한 번도 명도비를 줘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게 좀 가능해요? 모르겠어요. 인상 때문에 그런 거. 사람들이 아니 무서워서 그런 거. 그냥 저 낙찰 받았으니까 언제까지 좀 비워주세요 그러면은 그냥 뭐 집에 못 가신 분이면은 조금만 한 일주일만 시간을 더 주세요 막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뭐 돈을 얼마 주세요 이렇게 얘기는 안 해요. 근데 처음부터 저는 절대 돈 얘기를 안 꺼내요. 명도할 때. 이게 꿀팁인데 절대 먼저 돈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 그럼 뭐부터 꺼내요? 상대편이 마음을 이제 좀 들어주는 거죠. 고충이 있고 뭘 원하는 건지 그 사람의 정보를 먼저 파악을 해야지 그 사람한테 당근을 줄 거 아니에요. 가자마자 저 낙찰자인데 나가세요 이러면 누가 좋아해요? 반감만 생기시. 그렇지. 많이 힘드시겠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뭐 이렇게. 대표님 얼굴이 무기가 아니었네. 일단 사람들이 나한테 그랬어. 명도할 때 완전 여우라고. 막 협박했다가 타이르고. 당근과 채찍을 교묘하게 네. 그냥. 저는 모르는데 그게 몸에 배어 있나 봐요. 아. 딴 사람이 이제 제 거 명도하는 거를 보더니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나한테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절대 저 돈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많이 도와주려고 해요. 왜냐면은 경매를 당해보면 저도 압류를 당해봐서 그 사람의 마음을 좀 알거든요. 힘든 거를. 그래서 좀 많이 도와주려고 하죠. 지금은 경기도 화성으로 가고 있습니다. 수강생분이 낙찰을 받은 빌라가 있는데 공실이 4년 반인가 됐대요. 사진을 대충 봤는데 도저히 이거는 답이 안 나와가지고 상태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가서 피드백을 좀 해드려야 돼가지고 이게 썩빌의 정석이다. 썩은 빌라의 정석이다? 아까 보여드렸던 거는 아주 좋았구나 라고 느낄 거예요. 이거 보시면 아까도 곰팡이 때문에 벽지 이렇게 막 내려오고 있었는데? 아니 그건 애교예요. 이 인테리어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은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그 순서도 잡아드려야 되고 어떤 컨셉으로 갈 건지 그리고 비용은 대충 얼마 정도 나올 건지를 이제 잡아드려야지 움직이니까
이거를 이제 뜯어 고쳐가지고 뭐 판다 했을 때 그런 막 가격 같은 걸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부동산을 결정해줘요? 매매 시세는 그 동네의 시세를 알아봐야 돼요. 그 부동산 사장님한테. 내가 낙찰을 받아서 사장님한테 드리면 이거를 얼마 정도에 팔아드릴 수 있냐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임장을 가서 시세조사를 제대로 해야 된다. 그게 왜냐하면 자기 이익금이랑 낙찰가에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서. 평균적으로 시드가 얼마 정도 있으면 되는 거예요? 시드야 많으면 많으면서 좋죠. 물건을 볼 수 있는 양이 많아지니까. 최소 시드는 2천에서 3천. 저도 2천 갖고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높은 걸 받지 않아요.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물건 중에 2억 이상이 없어요. 제일 비싼 게 1억 4,800이었어요. 어차피 3억짜리 물건 들어가가지고 투자금 막 7, 8천 들어갈 바에는 그 7, 8천 가지고 물건 2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수익이 더 커지겠죠. 톱니바퀴처럼 계속 굴려야 돼요. 생각해보세요. 3, 4억짜리 빌라나 아파트를 받았어요. 제가 갖고 있는 투자금을 다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물건이 팔릴 때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사람이 초조함이 오거든요. 이걸 빨리 팔아서 다른 물건을 해야 되는데 시드머니가 없으니까 계속 이걸 언제 팔지 이렇게 조급함이 생기는데, 이거를 분산시켜서 투자를 하면 둘 중에 하나만 팔리면 그 다음 물건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가계약금을 받잖아요. 가계약금 갖고 입찰 보증금을 넣으면 되니까, 그리고 잔금 맞는 날짜에 계산해가지고 잔금을 심으면 되니까 초조함도 없어져요. 초조함을 없애려면 어차피 세팅이 하나 끝나놨잖아요. 팔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때 가만히 있지 말고 모의 입찰을 계속 해보세요. 모의 입찰이라는 게 자기가 손품으로 조사를 해보고 아는 동네는 이제 임장도 가보고 예상 낙찰가를 잡는 거거든요. 그러면 누군가 낙찰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 이 사람은 얼마 정도 남겠다 이게 보여요. 그때부터 2차가 쓰는 방식이 눈에 조금씩 트는 거거든요. 저도 초반에는 모의 입찰을 연습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럼 모의 입찰 어디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유료 경매 사이트 들어가면은 모의 입찰 하는 게 있거든요. 현장까지 못 가시면 손품으로만 시세 조사를 해보시고 모의 입찰을 계속 해보시는 거죠. 이거 낙찰가를 맞춰가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꼭 필요합니다. 못 봐. 견적서 받았는데 네. 이거 철거비가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헐거비가 10만 원밖에 안 들어갔는데 뭐 비싸다고요? 이거 철거 비용을 조금 어떻게 다운이 안 돼요? 네네네네. 이게 사장님이 비싸게 받은 건 아니거든요. 네. 그 나도 알고는 있는데 이게 조금 다운 시켜줘요. 3만 원? 그래도 3만 원이면 그래도 그 느낌이 얘기해서 그래요, 3만 원 그래요. 정도는 알겠어요. 깎았다. 그거는 네, 3만 원은 대표님 길 잘 가시다 갑자기 휴게소 들러가지고 전화 왜 하신 거예요? 아, 이게 목공 협력업체인데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돈이 더 나와가지고 제 전화를 해서 깎은 거죠. 왜 많이 오버됐는지 그거를 이제 얘기를 듣고 다시 피드백을 해드려야 되니까. 깎긴 깎았거든요, 저가. 보통 이런 케이스가 많나요? 막 생각했던 것보다 막 오버돼서 금액이 많아요. 온다. 왜냐면 집마다 컨디션도 다 틀리고 현장도 다 틀리고 자재를 써야 되는 것도 다 틀리기 때문에 몇만 원씩 벗어나는 경우가 꼭 있거든요. 다운시키긴 했거든요. 아, 네네. 근데 문제는 네. 지금 이 철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저 목공 가격은 불만이 없어요. 내가 불만이 있어서. 아하, 그래요? 네. 네. 목공 다른 것도 견적 받았는데 여기가 제일 저렴하더라고요. 딴 데 얼마 나왔어요, 목공? 280만 원, 280만 원? 280만 원, 230만 원. 그러니까 제가 어떤 데 다른 데서 다 깎아도 그러니까 화장실 포함해서 다 깎아도 선생님 거가 20만 원이 무조건 싸게 되는 구조더라고요. 방금 어디 통화하신 거예요? 이거 해안분 건데 좀 가격 다운시켰다는 것도 얘기해줘야 되고, 인테리어가 순서가 있는데 이거를 피드백을 빨리빨리 안 해주면은 일정이 다 꼬여요. 왜냐면 뒤에 다른 팀이 연달아 같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날짜별로 들어오는 팀들이 있는데 여기서 뭐가 하나가 어긋나면 그 뒤에 있는 팀들이 다 꼬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피드백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네, 여기는 경기도 화성에 나와 있습니다. 완전 시골인데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게 입지가 나쁘진 않아요. 초등학교도 있고 주택 입지지역이랑 마트 이런 것도 다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노후의 향기가 난다. 여기다. 와, 여기 바로 있다. 51개월 지나. 51개월 지나. 어우.
냄새가 벌써 곰팡이 냄새가 확 나는데? 오. 와. 라이터 디테일. 전에 사셨던 어떻게 사신 거야? 이거는 오우. 아우 씨. 곰팡이 냄새. 거짓말한 게 없는데. 근데 낙찰 받으면 이렇게 막 들어와도 되는 거예요? 명도 끝난 거예요. 병도 끝나서? 그럼 이거 좀 치워주시지. 이거는 진짜 이 정도면 양호한 거예요. 이게 양호한 거라고요? 그럼 이 물건은 그럼 왜 나온 거예요, 이거는? 이건 돈 안 갚아가지고. 구조 되게 잘 빠졌다. 이렇게 곰팡이 같은 거 피고 했는데 그냥 구조를 먼저 보시는 거예요? 어차피 다 뜯어 고칠 거라서. TV 득템. 뭘 이렇게 볼 때마다 다 득템이라고 말씀하시네. 당근에 팔면 되는 게 많아. 이런 걸 당근에 팔아요? 휴지 득템. 옆에 여기서 파밍을 하고 계시면 어떡해요? 건질 거 있나? 주로 뭘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노후된 빌라 볼 때? 어떻게 수리를 할 것인지 그것부터 파악을 해야죠. 집이 너무 올드하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화이트로 다 바꿀 예정입니다. 벽지 같은 걸? 벽지, 장판, 그리고 여기는 그나마 샤시는 하이 샤시라서 교체는 안 해도 될 것 같고 이 나무색이 너무 올드하기 때문에 얘를 시트리 작업으로 다 바꾸고 그리고 지금 곰팡이가 좀 펴서 이건 좀 심각해. 노란색. 이거 원래 흰색이에요. 이런 상태의 집을 인테리어 하면 견적이 평균적으로 어떻게 나와요? 맥시멈 잡은 게 1200. 와, 여기도 곰팡이 봐. 와, 엄마. 아이고, 저 정도면 애교죠. 누수는 없잖아요. 그거 여기 뚫려있네. 최악이네. 보일러도 교체해야겠는데. 보일러 교체 꿀팁 하나 있어요. 뭐예요? 보일러는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문 상태 하나만 좋다. 다 보긴 봤어요. 네. 빨리빨리 구조는 맞아요. 그래요? 응. 다행이네요. 근데 수리만 잘 하면 될 것 네. 같아요. 브리핑 할게요. 네네. 벽을 만져봤는데 누수는 아니에요. 네. 이게 너무 공실이 오래돼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지금 색이 이렇게 변한 거거든요. 네네. 그냥 시트지 붙여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마 오늘 등기소 도착해서.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대표님, 지금 이 물건은 그러면 얼마에 낙찰 받아가지고 얼마에 파는 거예요? 이게 지금 8,060만 원의 낙찰을 받아서 최하 1억 1,500에서 1억 2천. 그러면 순수익은 한 2천 초반대에서 조금 덜 나오면 1,900 정도? 대표님, 근데 이런 물건들은 도대체 어떻게 찾는 거예요? 아까 경매를 들어가려면 어떤 물건이 있는지를 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경기도 화성시에 나와 있는 빌라는 36개. 여기서 이제 하나씩 들어가 봐야 돼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고 지금 감정가 1억 6,200인데 최저가 7,900이 떨어져 있죠. 권리사항 문제만 있냐 없냐를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네. 지금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1억 5천에 있는데 대항력 있다는 게 어떤 거예요? 내가 낙찰을 받으면 이 사람이 보증금 전세 보증금이 1억 5천에 들어와 있으면 대항력이 있으면 이 사람이 1억 5천은 무조건 다 배당을 받아가야 돼요. 부족한 부분은 낙찰받은 사람이 보상을 해줘야 된다. 내가 1억을 받았어요. 낙찰을 1억을 받았으면 이 사람이 1억 5천에 살고 있잖아요. 5천만 원 추가로 내줘야 돼요. 그럼 손해네요. 이런 물건은 아무리 좋아도 못 들어갑니다. 어떤 분이 6,580에 낙찰을 받았는데 네. 미납했어요. 그렇게 될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매각으로 네. 입찰 보증금의 20%를 더 내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재매각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미납을 했겠다 이렇게 편견이 있기 때문에 더 싸게 낙찰을 받을 수가 있고. 아, 이렇게 약간 틈새 시장을 노리는 거네요? 네. 이 가격에 들어가도 낙찰을 받아도 수익이 나는 건지 아닌 건지 첫 번째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실거래 됐던 금액이 얼마인지 그러면 얼마에 팔 수 있는지가 파악이 되잖아요. 그 상태에서 이제 현장으로 가서 실제로 그 금액에 팔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시고 입찰을 하시면 된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러면 이런 거를 보려면 진짜 말 그대로 많이 보고 이 물건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는 안목을 많이 키워야 되겠네요. 그렇죠. 많이 검색을 해야 돼요. 갑자기 그 왜 만지세요 그건? 혹시 꽁돈 같은 거 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네. 옛날에 몇백만 원 나온 적도 있어요. 몇백만 원 나온 적 있다? 와. 거기서도 뭐 진짜 말 그대로 여기 오 장돌이. 망치 이런 거 당근에 5,000원에 팔면 팔릴 금방 팔릴 것 같아요 이거. 그리고 이 동네에 네. 수리한 집이 한 군데도 없어요. 왜요? 동네가 낙후돼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여기가 읍이에요. 읍 같은 경우에는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있어서 인테리어 자체를 못합니다. 근데 인테리어를 해놓으면 이 동네에서 1등 빌라가 되는 거 있죠. 제일 깔끔한. 그렇죠. 이거 제가 추천 물건을 올렸던 거예요. 그 차순이랑도 얼마 차이 안 나서 딱 저거. 와, 차순이랑 200 차이 나네. 야, 진짜 이거 눈치 싸움이다. 이걸 누가 써줬냐? 내가 써준 거죠. 그냥 하기로 했어요. 알겠어요. 예. 아유, 고맙습니다. 덕분에 잘 해결하고 있네요. 네. 네, 빨리 수리해서 빨리 갖다 팔아야죠. 감사합니다 말을 이렇게 많이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말을 진짜 많이 들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이 말을 제일 많이 듣거든요. 저도 그 뿌듯하죠. 제가 했었던 만큼 성과가 나오는 거니까. 이 경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딱 한 번만 흐름대로 이렇게 잘 가면은 두 번째, 세 번째는 충분히 혼자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첫 번째를 제일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걸 옆에서 제가 도와드리는 거죠. 저 했을 때는 이렇게 도와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인테리어의 눈탱이를 이렇게 많이 맞은 사람도 없을걸요. 돈 내고 배운 거예요, 돈 내고. 눈탱이 많이 맞으면서. 뭐 압류? 이런 얘기 잠깐 하셨어요. 근데 어쩌다가 압류 이런 걸 좀 경험하게 되신 건지. 아, 저가 이제 어렸을 때 아버지 일이 좀 잘못되는 바람에 좀 사기를 당한 거죠, 다른 사람한테. 그걸 아빠가 다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집에 빨간 딱지가 막 붙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은 빨간 딱지 막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걸 똑같이 당해봤거든요. 그때가 14살? 이때여가지고 그때 그 충격이 아직도 안 없어지더라고요. 끝났는데? 아니 충격이 이제 계속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교 때부터 아예 공부를 안 했죠. 놀기만 하고 고등학교 때는 배달하고 그 생활비 벌고 그렇게 지내다가 군대 가기 전까지도 일하다가 군대 갔거든요. 군대 갔다 나오니까 이제 할 게 없는 거죠. 그렇다고 뭐 공부를 잘했던 것도 아니고 그래갖고 공장 같은 데에서 기숙사 생활,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면서 돈 모으고 물류센터에서 일하면서 돈 모으고 그때 한 달에 제가 130 벌었는데 한 달에 80에서 90만 원씩 적금을 부었거든요. 그 모은 돈으로 맨 처음에 차렸던 게 치킨집을 먼저 차렸죠. 그때가 이제 24살 이때니까 사람들이 이제 사장인지 몰라요. 알바생인 줄 알더라고. 다 너무 어릴 때 시작해가지고 돈을 벌긴 벌었는데 내가 생각했던 노동에 비해 돈을 많이 못 버는 거죠. 한 달에 뭐 200-300 이렇게 뿐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 다음에 생각했던 게 정육점을 배워야겠다. 기술 배워놓으면 평생 써먹는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하루에 13시간씩만 14시간씩만 일을 했죠. 그렇게 6년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 가게를 차린 거죠. 정육점 차렸을 때 솔직히 돈 많이 벌긴 벌었거든요. 개인 시간이 없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이제 자영업자 하는 사람들은 문을 닫을 수가 없으니까 추석이고 설날이고 다 문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계속 일하고 집이고 일하고 집이고 이게 계속 반복이거든요. 그렇다고 뭐 넉넉하게 적금을 막 1000만 원씩 하는 것도 아니고 한 달 생활비 하면 이제 뭐 1, 200 적금 할 수 있나? 그 정도뿐이 안 되니까 차라리
다른 거를 알아보자 해서 생각했던 게 그때 딱 경매였어요. 근데 경매를 제가 이제 학원 다닐 시간이 없잖아요. 가게를 비울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계속 책을 사고 유튜브를 보면서 고기를 썰면서 이어폰 꽂고 이제 경매 용어나 매매 사업자에 대해서 계속 이어폰 꼭 계속 듣는 거죠. 익숙하게. 그렇게 한 몇 개월을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이제 입찰을. 어차피 실패할 거면 빨리 실패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바로 입찰을 했는데 낙찰을 받았죠. 그래서 이게 되는구나. 네. 진짜 그냥 실전으로 몸으로 계속 부딪히셨네, 대표님. 네. 처음 물건인데 돈을 많이 벌지 못했어요. 심지어 그거 창문 열어가지고 내부도 봤는데 와이프랑 같이 봤거든요. 근데 막상 저가 창문 열고 본 데만 수리를 해놓고 나머지는 하나도 안 돼 있던 거예요. 수리를 하다 멈춘 거죠. 그러니까 누구 탓도 못하죠. 같이 봤으니까. 그랬고 그 집을 이제 제대로 공부를 안 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도 도배도 한 3번 하고 막 곰팡이 피고 집에 막 누수 터지고 생각했던 거는 한 1000만 원 초반대였는데 실질적으로 인테리어 비용이 더 많이 나가고 실패를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실제로 남는 거는 560만 원. 정확히 아직도 기억나요. 얼마 남았는지. 첫 물건만 그렇게 기억이 나요. 계속 쌓이다가 쌓이고 이제 노하우가 쌓이니까 그 다음부터 1500 계속 2000 이상 수익을 내고 있는 거죠. 한 물건당. 첫째 아이죠. 네, 첫째 23개월. 뭐만 하면 싫대요. 뭐가 싫은지 알아야지 뭐 해주지. 열심히 살 수밖에 없는 게 저가 되게 힘들게 컸잖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와이프도 그렇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애기한테 대물림 해주기 싫은 거죠. 힘들게 컸다는 거를 내 아이만큼은 조금 풍부하게 키우고 싶은 거죠.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무조건 다 부모님 마음은 똑같을걸요. 오늘 대표님이 하루 따라다니면서 뭐 노하우 같은 거 오늘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 보고 나도 한번 경매 도전해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경매 선배로서 조언 한마디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그냥 평범한 자영업자고 저도 어릴 때부터 놀기만 했고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안 했던 사람도 충분히 경매로 돈을 벌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경매나 인테리어가 너무 어렵다고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나 한 번만 해보면 충분히 돈을 벌 수 있습니다.